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퀴즈 있죠.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도록 강권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 원은 예금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관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꺾기, 2번 안바, 3번 어퍼컷입니다. 글쎄요. 이 두 개는 스포츠에 나오는 단어인 것 같고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하는 놀이에도 나오는 그 단어네요. 1번 꺾기, 2번 안바, 3번 어퍼컷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린 책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성공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꺾기, 2번 안바, 3번 어퍼컷입니다. 오후 5시까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예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팀이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 17일에 안전행정부가 제시를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공무원 노조는 들끓었습니다. 지난번 연금학회에서 제시했던 개혁안보다도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강도라기보다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짚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요. 저희 금요기획에서도 긴급 진단으로, 사실은 저희 생생경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끈질기게 진단을 해온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는 코너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군요. 윤 박사님은 괜찮으세요? 하도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계셔서. 네, 예. 제가 댓글을 일부러 안 봅니다만 사이버상에서 네. 다른 지인들에 의하면 제가 공격을 많이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네. 농담이 오래 살겠다고 욕을 하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장수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7일에 공개했던 그 개혁안 초안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윤석명 박사님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이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기존 재직 공무원하고 2016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분리해서 개혁안을 이제 적용시켰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개혁안은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내는 기여금은 최대 41%를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34%를 삭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적자보존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끌고 갈 때는 2016년부터 2080년까지 1278조를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 342조 원, 그러니까 27%가 절감된 936조 원을 적자를 보존하면 된다. 뭐 이게 주요 골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936조를 이게 65년간 동안 적자를 보존하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나눠보면 그 재정 절감 효과 큰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연평균 14조 4천억을 세금으로 적자를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정부 개혁안이 통과된다 해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처음에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언론에서나 이제 공무원 이해관계자분들은 야 우리 기여금은 최대 41%를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34%를 깎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내리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는 또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 연금을 깎는 대신에 퇴직금을 지금 현재는 민간 부분의 39%에 불과한데 이걸 네. 민간 부분하고 똑같이 올려주는 걸로 이제 안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 삭감액은 한 15%가 될까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43%나 뭐 이렇게 깎는 게 34% 깎이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거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네. 있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토론할 때 많이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연금을 많이 깎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월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깎는 것만 얘기가 되는데 그거에 상응해서 퇴직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월급이 올라가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치로 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절대율 34%를 깎는다 그러지만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 소득 자체가 월급을 올리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총 효과를 보면 아까 제가 한 15%, 17% 절감된다 그랬는데 34%가 아닌 그거보다도 절감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껏 내놨는데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결론이기도 하네요. 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연금 하회안과 비교했을 네. 때 가장 큰 차이는 연금 하회안은 보험료 인상을 10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건데 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3년, 2016년부터 3년 동안 빨리 올립니다. 네. 빨리 올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적자 보존액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2017년, 16년, 17년 2년 동안 적자 보존액이 8조 원이 될 게 3조 8천억으로 한 반은 줄어듭니다. 네. 이게 초기 단계는 줄어들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예. 그 근본 추이는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착시 예. 효과가 네. 굉장히 강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이 정부 발표안을 좀 보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명 박사님은 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정부안이나 어떤 이 연금 하회안이 뭐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개혁의 방향만 제시를 했을 뿐이다. 네, 기본적으로 뭐 더 내고 덜 네. 받는 방향이 네. 우리가 고령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서 예. 방향성 측면에서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이제 이게 지속 가능이 어려운 제도를 상대적으로 부담은 올리고 깎는다는 네. 측면에서는 괜찮고 퇴직금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알겠습니다. 세대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네. 방향성은 괜찮은데 예. 속을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알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님께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금 하회안은 일단 논의도 못 해봤었고요. 정부안이 또 나왔는데 더 강도가 세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연금 학회 발표 이후에 이제 뭐 안행부가 물론 이제 거기다 좀 더 네. 첨삭을 해서 안을 발표했지만 사실 저는 대동소이하다. 네. 큰 변화 없다. 그리고 맞춰준 게 지금 가장 핵심은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네. 것이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퇴직금 인상 부분이나 아니면 네. 보수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예산 수립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공약을 했다가 네. 공약이 빈번히 빌공짜가 된 것처럼 이것 또한 사실 그런 예산 수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지금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러면은 이희우 부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더 내도록만 하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전받을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신가요? 그러니까 그 나비백은 일단 늘어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 보수의 문제가 예. 그다음에 퇴직금의 문제가 연금에 녹아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빼내는 작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그러면 공무원 연금에 담아져 있던 그 특수성, 네.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성을 그러면 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정부나 새누리당도 그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즉 그들의 안에는 재정 안정화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공무원 연금에 담아져 있는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것에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원장님,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이제 과거 그 정부가 네. 그 예산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돈이 없어서 낮은 보수를 지급하지만 네. 미래 연금에는 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열심히 충성을 하라라는 그런 그 낮은 현실 보수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으로 후불 임금 성격. 예.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무원연금 관련된 그 판시에도 이 공무원연금에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판시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후불적 임금에 대한 그 녹아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국은 이게 특수성을 그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수성을 뺀다면 네. 그럼 후불적 낮은 보수, 현실의 보수에 대한 후불 임금의 성격을 빼야 되는 게 있고요. 예. 퇴직금의 일부가 녹아 있는데 그럼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해서요. 그 유능한 인재를 장기간 근무를 시키고 네. 부패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어서 네.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면 임금을 반을 날리고 네. 또는 4분의 1 또는 전액 이렇게 다 뺏어버리는 유보임금의 성격도 남아 알겠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것이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지금 강조하신 걸로 듣겠는데요. 윤석명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지금 제가 2008, 6, 7, 8년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 1기, 2기 논의할 때만 해도 공무원 특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요새는 특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여전히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예. 있지만 과거만큼 이 특성이라는 얘기가 공무원사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국민들이 네. 그 특성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가중치를 많이 두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가 많이 현실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예. 민관 어떤 인적 교류도 있고 등등 어떤 고용의 유연화 등등 차원에서 앞으로가 세상의 발전 방향 자체가 네. 서로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네. 식의 어떤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 부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0년 이전까지는 이 부분이 네. 상당히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박봉이었고 제가 공무원연금 재정안전 항상 언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 아버지도 공무원연금 수급자고 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보면 그때는 확실히 박봉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민간부분에 민간부분에 비해서는 박봉이라고 그러시지만 2000년 들어서 DJ 정부부터 현실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실화됐다는 게 단적으로 연금에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평균 연금액이 한 225만 원인데 네. 2020년 앞으로 6년 5년 만에 평균 연금액이 60만 원 올라가서 285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연금을 우리가 개혁을 했다 그래도 연금 산정의 모수가 되는 월급들 베이스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어떤 네. 증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네. 관점에서 과거에는 그게 맞았었지만 우리의 가는 방향성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 후불임금 때문에 연금을 더 많이 예.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견이 있는데 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인구 원장님. 예. 2000년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보수 현실화 4개년 계획을 네.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2004년까지 한 95% 수준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네.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의 그 보수 동결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까지 왔을 때 보니까
2000년에 88% 수준에 이뤘던 것이 지금 84.5% 수준. 다시 네. 원점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보수 현실을 하기 전에 수치보다 더 낮아진 단계에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보수 현실화 그러니까 낮은 보수에 대한 후보 임금 성격이 유효하다라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저도 예.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 공무원 연금 안에 있는 그 낮은 보수의 그 후보 임금의 성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이제 성격에서 빼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더 붙일게요.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싶지는 네. 않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비교 기준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사체에서 민간 부분 한 5천 이상의 어떤 사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게 뭐 80%다 뭐 70%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게 너무 낮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관료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임금 민간 부분하고 비교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우리보다 기준이 훨씬 낮다는 거죠. 이 기준이 낮아지면 민간 대비 뭐 85%라는 것도 95%랑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비교하는 그런 기준을 알겠습니다.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요거 얘기하다가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이희우 부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게 유럽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었어요. 유럽이 다 좋은 건 아닐 텐데 꼭 유럽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 그거는 우리 윤 박사님한테 물어야 될 질문인 것 그럴까요? 같은데. 예. 제 발언이 너무 많은데 한번 잠깐 예. 설명드릴까요? 거기는 설명하시죠. 그럴까요? 저는 예전부터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네. 그 국민연금도 이런 장치가 네.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은 뭐냐니까 우리가 연금 개혁할 때마다 굉장히 국가적인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혁을 잘했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보면 개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기본적으로 없애고 또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쪽의 개혁이 필요한데 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동 안정 장치다. 그래서 자동 안정 장치가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많은 연금제도 유럽의 연금제도도 이게 재정 불안정 요인이 오는 게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또 부양 능력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떨어지다 네. 보니까 이 사회 경제 환경은 안 좋은데 연금 받는 사람들의 기간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네. 지출 요인이 많으니까 재정 압박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변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떨어져서 기금을 적립해놔도 돈 증식이 별로 안 되는데 지출은 많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연동을 시켜서 네. 재정 불안정 요인이 없도록 한다는 게 예. 자동 안정장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해서 네. 그런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그런데 그런 말씀이시죠? 제도를 이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예.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같은 나라가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어떤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 부원장님께서 이견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그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보험 수리적으로 네. 그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보험 수리적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아니면 세대 간의 연대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자동 안전화 정치라고 해서 이제 보험 수리적으로만 네. 그걸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5년마다 재정 추계하면서 바꾸지 않을 거냐? 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5년마다 조정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독일에서도 물론 이제 그 인터벌은 좀 길지만 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거 완벽하게 이후에는 뭐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라는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행부가 내놨던 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요. 그게 이제 젊은 공무원과 그 나이 든 공무원의
그 차이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쉬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기획 공무원 연금 개혁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부 마무리하고 토론은 4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촉촉촉 마사지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2014년 가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어진 YTN 뉴스 FM을 주목하십시오. YTN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매시간 뉴스는 실시간 속보뿐 아니라 그날의 주요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 좋다, 스포츠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YTN 라디오 스포츠가 매일 저녁 8시 20분 새롭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YTN 뉴스 FM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 FM 94.5MHz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로드하면 끝!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3, 4부는 긴급진단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정부 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다가 원론적으로 이게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단체가 사실 뭐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부분 개혁을 반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가 정부잖아요. 정부가 고용주고 사용자가 공무원인데 예전에 노사 간에 굉장히 유연하게 해라 이랬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뻣뻣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거든요. 개혁안을 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 부원장님?
그 안 자체를 만드는 과정과 네. 논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모두에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지금 배제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 분노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같이 사회적 합의 기구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은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무원 노조하고 정부가 최초의 단체 교섭을 단체 협상을 해서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에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서 보면 연금 제도 논의 기구의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네. 이렇게 단체 협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냐면 공무원 연금 자체에 후불 임금 성격이 있고 임금에 대한 성격을 논할 때는 노사관계의 문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노사관계에서 이거를 논의를 같이 한다라고 이미 단체 협상에서 보장돼 있는 것을 네. 지금 14년 박근혜 정부가 3월 달에 원래 논의기구였던 공무원연금 제도 발전 개선위원회를 논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수준으로 격화를 시키면서 이해 당사자를 포함시키는 조항을 빼버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모든 자문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도 않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새누리당에서 연금학회안이 나왔죠. 튀어나왔죠. 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문단이 그렇게 해서 안을 냈으면 그걸 공개하고 가서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예정에도 없던 연금학회가 튀어나와서 예.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험회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연금학회가 나타나서 이해 당사자는 피해를 보는 이해 당사자는 빼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이해 당사자인 쪽에서는 참여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근데 그때요. 이루어졌다. 예, 부원장님. 그러면 일단 뭐 이상한 방식으로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협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금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왔어요.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그날 결국 토론은 안 됐잖아요. 자, 거기는 연구 용역 발표회입니다. 네. 발표했는데 이미 그거는 그 전날 제대로 된 토론장이 아니다. 안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연금학회의 발표 이후에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정부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해 당사자랑 협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최근에 새누리당 안에 있는 그 공무원연금 테스크포스도 거기에서도 지금 지역 순회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논의기구라기보다는 그냥 돌면서 좀 답답함을 좀 풀어주는 정도 수준의 형식적인 그런 공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후불임금의 성격에 맞음으로 노사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 협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걸 좀 더 폭넓게 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든 이 공적연금의 그 시스템을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그 큰 방향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방향에 맞게 공무원연금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2014년도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현재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므로 현재 40%의 소득 대체율을 50%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율 50%로 맞추게 되면 현재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계약안에 신규자들이 40%로 소득 대체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조정할 건지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먼저 전체적인 공적연금의 틀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이 얘기를 같이 하자.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고 이해 당사자도 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도 좀 같이 얘기하면서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정부안이 사실 연금학회 안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윤석명 박사님?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좀 투명하게 투명하게 진행 못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논의 자체는 굉장히 공무원연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밝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가면서 논의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이미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몇 차례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그렇고 2008, 9년 개혁할 때도 그랬는데요.
원래 그 전문가들이 안을 좀 거기에는 뭐 일부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네. 과반수가 아니었다는 예. 것뿐이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는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이 사라지고 나서 공무원 이해관계자분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개혁안이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게 2009년 개혁안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핵심은 네. 안 자체를 만들 때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그 안이 만들어진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대안을 낼 때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문제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꺼번에. 아마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안을 갖고 와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은 안 내시면서 자꾸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그러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네. 아까 OECD 말씀하셨는데 50% 공고안 만드는데 제가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50% 올리려고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5.8% 올려야 되거든요. 50% 올려야 그러면 보험료를 20% 올려야 돼요. 네. 권고안에도 보면 50%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담률을 보험료를 빨리 많이 올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부담률을 못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둘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또 그 논란을 하다 보면 5년 10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민연금 이미 43% 급여를 깎는 만큼 했으니 네. 비슷한 정도로 개혁을 하고 그때 통합적으로 논의하면 네. 그게 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형평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개혁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15년 차 젊은 공무원들을 보면은 가장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불리하고 그동안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에게는 유리한.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구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개혁안이 나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이유부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지금 그 자체만 봐도 네. 벌써 이게 엉성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지금 근데 좀 모두가 보고요. 수혜를 받기는 상당히 개혁안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예. 8년도에도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세밀한 부분을 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이 중간에 이렇게 왜곡되거나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너무 그게 큰 차이가 나고 또 가장 큰 차이는 신규자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 네. 예, 신규자가 분리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저는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같은 회계 속에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분리된다 치면 네. 그 분리 운영됐을 때 그 기존에 있는 그 연금의 네. 수혜자들. 그러니까 예. 수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예.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신규자가 그럼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 여기는 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고적 회계가 되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신규자는 물론 이제 국민연금과 나중에 통합을 아마도 할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과 통합됐을 때 그러면 뭐 그동안에 뭐 유보임금 성격 뭐 후불임금 성격 다 이걸 다 빼야 되는데 그럼 신규자는 빼고 여기는 안 뺀다? 그것도 이상한 예. 거고. 아직 국민연금 통합은 뭐 그냥 저희가 짐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후불임금 성격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 윤석명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하는 게 네. 재직 1년차 같은 경우는 제도를 바꾸면 연금 수익비가 2.4배에서 1.2배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수익비라는 거는 분모가 낸 돈의 합계고요. 네. 분자가 받는 연금액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수익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건데 수익비가 1.1배면 이거 적금처럼 뭐 은행 적금처럼 낸 것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문제 지적이 올바른 것 같지만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지금 잠재 충당 부채라 그래갖고 작년 말 기준으로 484조 원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그래도 2010년부터 2080년까지 연간 14조 4천억을 적자를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상당 부분은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 또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분들의 기득권을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기득권을 어떻게 손대려고 뭐 재정충당기금 3%를 수급자도 내라 뭐 이런 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써 봤을 때는 일반 국민정서에서는 이 기득권을 이렇게 많이 깎는 게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금제도 설계상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기득권이라는 표현에 이희우 부원장님은 약간 좀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미 제도가 개혁하기 이전에 발생한 그 연금제도에 약속한 연금 지급률을 저는 기득권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은 좀 더 깎으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이 깎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기본적인 이 수익비 차이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재직 2010년 15년 차 된 사람이 손해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건 기득권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네. 나타난 현상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2015년에 임명된 재직 1년차 수익비 1.1배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받을 연금액이 180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대신 퇴직금은 올라가니까 네. 삭감폭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종체적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니까 제일 적게 받는다는 이 790, 뭐 네. 9급도 있지만 이 121만 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네.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익비가 낮다고 그래도.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건드려야지 되는데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적자 보전도 윤석명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기에는 이번에 나온 연금학회 안도 그렇고 여당 안도 그렇고 그다지 효과가 없을 걸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이희우 부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이게 재정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임금을 수령하는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재정을 줄이기에는 그러면 효율적인 아닌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보수 현실화나 퇴직금을 100%로 네. 현실화 시켰을 때 들어가는 돈이 일단 보수 현실화를 하려면 적어도 10조 이상 매년 네.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퇴직금 현실화 한다면 현재 2조 정도니까 이거를 2.5배 하게 되면 한 4.5, 4.7 정도, 4.7조니까 한 2.7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네.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 보전금 그러니까 정부 보전금이 한 3조 정도 군인연금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13조 가까이를 더 매년 네.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건가라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네. 재정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설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분 다 지금 어떤 재정에 대한 그 효율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여기서 나타난 이런 네. 거 외에 아까 월급 인상에 따른 효과, 퇴직금에 따른 네. 효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7%, 10%, 3%포인트 올라가는 게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1%는 이렇게 최대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공무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이만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겁니다. 적자 네. 발생하는 거 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게 단기적인 어떤 착시 효과로 재정 절감은 큰 걸로 보이지만 국가 부담은 올라가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세금을 쓰는 게 더 많아진다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되나요? 예. 근데 그래서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보통 이게 중장기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개혁을 했다고 해서 뭐 10년, 15년 내에 이게 크게 변화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왜냐하면 개정하는 시행령이 시작하는 그 시점 이후에 그게 적용되고 네. 그 이전은 이전 방식으로 조정이 된다면 사실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적어도 15년 이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재정 효과는 그 이후에 얼마나 네. 좀 조정이 되는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장기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네. 항상 연금 개혁할 때마다 논의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적어도 15년 이후라면 너무 긴데. 예. 중요한 포인트가 네. 하나 있는 게요. 보험료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커서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큰 걸로 하면서 상당한 기득권이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유지된다는 거죠. 이 개혁안의 정부 개정안의 큰 핵심은 재정 안정의 본격적인 효과는 한 30년 이후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의미하는 바를 뒤집어 보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부담 고급여 직계 내고 많이 받는 그 혜택들을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 세대들이 대부분 누리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빨리 단기간에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착시 효과로 봤을 때는 재정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공무원 후세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연금 격차를 유발하는 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희우 부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아까 윤석명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기득권들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받으시던 분들, 그분들은 사실 고용도 상당히 안정이 됐었고 이렇게 후불 임금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건드릴 수 있어야지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요, 원장님?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50대 공무원이신 네. 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저한테 예. 많이 합니다. 네. 얘기 뭐냐면 본인은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거의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반 또는 3분의 1 수준의 보수를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 세대 그 박봉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세대가 그래도 연금만 믿자 하고 참고 참아온 이 세월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잘 받아야 할 시점에 와서는 똑같이 이제 취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에 근데 이제 그분들께 드려야지 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정부의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 그게 돌려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세금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네. 공무원들의 보수도 세금이죠. 네, 세금이 물론이죠. 아깝다고 안 줄 수는 없죠. 그렇긴 하죠. 그렇죠. 퇴직금도 예. 당연히 세금으로 지급을 하죠. 예. 근데 세금을 써야지 될 때가 많으니까 이제 많은데 살림살이를 좀 규정하자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준하에서 네.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해야 될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받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제가 좀 차원에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부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국민소득의 3분의 2, 66%에 불과합니다. 일본 공무원연금제도 내년 10월부터 계획이 되면 네. 2012년 현재 가치로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까지 다 합친 연금액이 165만 원이 돼요. 우리보다 소득은 네. 우리가 3분의 2밖에 안 되는 일본이.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올해 225만 원이고 2020년 가면 평균 연금액이 285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을 이렇게 월급 주고 이러는 거 연금 주는 건 맞지만 그게 적정 수준이냐가 문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연금의 경우는 이제 구조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그것은 공무원도 들고 국민도 같이 듭니다. 그게 지금 한 70만 원, 이제 1인 70만 원이면 부부면 140 넘는 거죠. 그 부분하고 거기 위에 쌓여 있는 이제 공제연금, 우리말로 말하면 공무원연금이죠. 네. 그 연금까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280 정도 되는 건데. 아니 165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공무원연금 합친 금액이 그러니까 16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만 따지면 부부만 네. 따지면 사실은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1인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부부를 상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 자체는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부부를 예, 상정하고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게 되면 이게 네.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지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평행선을 좀 걷게 된다는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은 뭐다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거기에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희우 부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뭐다? 공무원연금은 헤드핀이다. 헤드핀이다.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킹핀? 네. 예. 보일링장에 가면 이제 핀이 다 서 있죠. 예. 예. 보일링공을 굴렸을 때 가장 맞춰가지고 전체를 다 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헤드핀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 포인트?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연금 시스템에서 네. 공무원연금이 가장 총대를 메고 있는 지금 현재 예. 상황에서 헤드핀의 네. 역할을 하고 있다. 있고 예. 헤드핀에 쓰러뜨려야 공적연금 전체적으로 무력화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네. 상대적으로 그 나머지를 사적연금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가 60에서 100% 올라가면 사적연금 네. 고사되지만 60%에서 40% 떨어지면 사적 의료보험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이치로 공적연금도 예. 사적연금과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헤드핀이다. 예, 헤드핀이다. 윤석명 의원님, 공무원연금은 뭐다? 공무원연금의 성공적인 개혁 여부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다. 네.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있냐? 것에 대한 시금석이다. 꼭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걸 말씀드리면 지금 안들이 많이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하우 상박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연금은 100%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하위직과 고위직의 연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연금액이 좀 삭감되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미납원으로 맞추는데 퇴직금이라는 건 월급 차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경우 공무원 직급 간의
노후소득 차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항상 아쉽네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과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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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꺾입니다. 당첨자는 4881, 3838, 1518, 7621, 1241님이고요.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YTN 라디오의 가을 개편이 시작이 됩니다. 생생경제도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